최우식 서울 가정법원장님,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에 대해서는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아동을 어느 한쪽 부모가 뭐 고의적으로 상대 부모를 보든 뭐든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는 행위는 그 아동의 행복에도 적절치 않고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는 뭐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PPT에 띄워지는 저분이요, 미국인 존 시치 씨라는 분인데, 그 한국인 부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여행 삼아서 1살 혹은 2살 정도 된 아이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해놓고는 4년째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떨어져 있게 됐고요.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아이의 양육권, 아동 반환 청구 인용 결정도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 못해서요, 저렇게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일종의 시위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참고인 출석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네. 저희 의원실로 이분이 찾아오셔서 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법원에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Thank you for the question. Yes, despite the fact that I already have the finalized return decisions under the Hague Convention from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I should be able to pick up my children and bring them back to California, I've been unable to do so because the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has no effective means of enforcement. The way it should happen is I should be able to go with the bailiff, the Jipengguan, and pick up the children and go back home. Unfortunately, when I go with the bailiff, they ask the children, do you want to go with dad? And if the children say no, then the bailiff refuses to proceed. And this basically undermines all of those court decisions that already were made over a course of years. And those court decisions from the Seoul Family Court, from the Korean Supreme Court, even say that children are way too young and too immature to be asked this question, and yet that's the way that the enforcement system works. And as a result, children are emotionally manipulated, my children included, into rejecting one of their parents in order to defeat a legal court order. And this is actually a form of child abuse. The children are taught to hate, to fear, and reject one of their loving parents, their legal guardian. And this is unacceptable. 지금 존 시치 앞에 뭐 가정법원의 장이라든지 대법원, 한국법원의 관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하시는 분입니다. So I really hope that we can change the 대법원 재판 예규,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are blocking successful enforcement. And I really 너무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대법원 재판 예규가 문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의 아동반환 청구 인용 이후에 판결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인데, 집행 단계의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까지가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존 씨뿐만이 아니라 재미교포 성재 역시,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인 2명과 여러 국제 결혼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요, 저 지적을 좀 드리는데, 이 집행관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법원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동의 심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 집행관들이 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데, 이 아동인도 집행은 그 수수료가 유체동산 인도에 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가액대 받는 수수료에 준한다. 그러면 6천 원인 건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서 받는 수수료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일할 생각도 없고, 또 예규에 의해서 아이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쪽 부모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될 경우에 판결은 무력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그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작년 기준 아동 반환 신청 49건 중에 지금 반환된 거는 고작 7건 뿐이다. 그리고 미국에는 반환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는 그 이쪽 분야에서의 심리,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그들이 집행을 담당해야 재판 판결의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법원 행정처 쪽과 의견을 좀 나눠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문제가 미국 국내법상 아동반항 신청 사건 중에 30% 이상이 이행되지 않는 나라는 헤이그 협약 미이행 국가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외교상의 문제랑 제재 방안들이 동원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답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대법원 예규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 분쟁, 외교 안보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비전문적인 집행관이 아이를 물건 다루듯이 하고, 이런 상황이 아이와 부모의 행복과 권리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국제협약 미이행 국가로 낙인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규와 관행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 모두 마치면 네. 관련된 의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도 이런 걸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들으신 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이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느냐고 많이 알아다 보고 했는데, 지금 예규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 TF를 구성해서 개정 여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 또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정점식 간사님 뭡니까? 의사진행 발언 네. 잠깐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용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동영상을 송출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음성이 송출되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전에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제가 오늘 민주당 측으로 민주당 소간사님으로부터 받았던 동영상 음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방송에 송출이 되었던 거다라고 해서 저는 합의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음성 송출이 되는 걸 보니까 박용진 의원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그쪽에 송출되는 도중에 알았는데, 물론 먼저 이게 법원에 관한 이제 소위 정책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반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음성 송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간사들에게 뭐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 간사들에게 정확하게 이 송출되는 음성이 어떤 내용인지,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거는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간사님. 서병철 간사님. 네, 소병철 간사입니다. 네, 우리 정점식 간사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다만 아침에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는 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도 저분이 뉴스에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간사님께 외국분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우리 정 간사님은 그 설명을 뉴스 영상을 상영하는 걸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박용진 의원님실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간사님께 그 영상의 취지를 잘못 전달했던 것은 아니고, 저도 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 뉴스에 나와서 런닝머신에서 뛰시던 분에 대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 간사님과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영하려고 하는 영상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기존의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용인을 하지만 의원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은 여야 간사가 좀 신중하게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럼 네. 향후 회의 진행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분 간사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